백옥 실크 홍잠, 실크를 마시네. 누에랍니다. 100% 국내산인데 국내 최초 개발한 건데 특허까지 받았고요. 당뇨, 간암, 간경화 예방에 도움되고요. 치매, 파킨슨 억제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백옥 실크 홍잠. 이봉규 TV 특가 세일이니까요. 전화해 보시죠. 문다혜 건이 커지네요. 문다혜 건 조치를 할 것인가, 제2의 길을 갈 것인가. 일단은 소환당하는 거, 노무현도 소환당하는 거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까지는 뭐 가는 거고, 감옥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처럼 어떤 그 이상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뭐 아직 모르죠.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인가. 평소 문재인의 말대로 하면은 노무현 형님, 뭐 친구이자 형님인 그걸 존경하고 그의 길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그 마지막 길을 어떻게 할? 그냥 지금 비슷한 코너에 몰렸어요. 추석 후에는 아마 문다혜 소환, 그 다음에 문재인 부부 대면 조사 불가피해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법조계의 분석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혐의 내용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왔으니까 우선 하는 거는 다혜 씨로부터 이제 5천만 원, 다혜 씨 계좌로 5천만 원 입금한 김정숙의 친구 있잖아요. 이게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거래로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송금자 이름과 함께 그 뒤에다 김정숙이라는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수냐, 아니면은 이제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김정숙 이름을 남기면서 무슨 자금 세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5천만 원에 뭔 정상적인 거래냐, 이런 얘기죠. 용돈? 좌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종편에 나와서 용돈, 부모가 그 못 사는 저기 딸 자식한테 용돈 줄 수 있지 뭘 그러냐. 5천만 원이 용돈이에요? 말이 안 되죠. 5천만 원 정도면 이신이 뭐 증여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론 안 냈고요. 자, 이런 그 뭐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송금했냐, 이게 지금은 이제 이 5천만 원 또 김정숙이 어디서 났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딸에 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에서 이 문다혜가 2억 5천만 원 문다혜 쪽으로 송금했어요. 여기에 내용이 2억은 무슨 디자인 값이라고 하는데, 출판사에 문의해봤어요. 저도 뭐 책을 여러 권 낸 적이 있으니까. 디자인 값 2억이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니, 책을 보통 책이라는 게 나와서, 요즘은 출판 시장도 어렵지만 문재인의 책은 좀 잘 팔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디자인 값으로 2억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뇌물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값 명목으로 줬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단 또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조사가 아닐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법조계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뭐 김정숙, 문재인은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증이 다 됐다는 얘기죠. 범죄 혐의가. 뭐 보도에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또 큰 게 또 있고, 자질구레한 거, 불법 혐의가 있나 봅니다. 또 이 한복 디자이너 치마저고리 두루마리 700만 원 정도 옷을 구매했는데, 이때도 5만 원권으로 다 지불했고요. 또 뭐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도 그때 그러고. 근데 그 이 5만 원짜리 현금,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겁니다. 관봉권도 그때 막 사진 나오고 이랬잖아요. 보통 옷값 결제할 때 보통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도 편리한 것도 있지만, 카드에 뭐 마일리지도 쌓이고 여러 가지. 현금을 700만 원, 300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이 조폭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5만 원짜리가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거,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다혜의 그 학력이 이상한, 학력, 경력이. 그래서 문재인의 뭐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또 아픈 손가락으로 제목을 달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같이 보통 이제 청와대라든가 뭐 관저에 거주할 때는 미성년자 자식들이라거나, 아니면 성년이 돼도 결혼 안 한 뭐 독신들은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네. 관저라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게 관저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경호, 그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는 그게 관저인데, 거기에 결혼한 딸, 그것도 그 결혼한 딸의 자식 새끼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말하면 손자 손녀죠. 같이 관저에서 살았다는 거. 이게 이제 이것도 논란거리고요. 그 다음에 전 사위 서모 씨, 이게 전 사위인데 위장 이혼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 서모 씨에 대해서 타이스타대 특혜 채용 이거 수사하고 있는데, 집 사무실 별장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 분석 중인데, 여기에 말도 못하는 게 또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보도가 될 걸로 알려지는데, 제가 뭐 미리 얘기하면 또 지랄들 할 거니까 뭐 알려진 것만 얘기할게요. 이제 여기서 뭐 터진다는 거니까. 이제 추석 이후에는 이게 이제 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파들이 자, 불쌍한 자식을 위해서 용돈 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냐. 근데 5천만 원 용돈이냐 이런 의혹이 플러스. 자, 별장을 샀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3억 몇천만 원짜리 별장을 사는 게 불쌍한 자식이야? 아픈 손가락이야? 아니, 아픈 손가락이고 불쌍한 자식이 무슨 별장을 사? 근데 별장을 사는 것도 이상한 게, 문재인의 멘토 한 거예요. 그걸 사요. 그럼 제값에 샀느냐 이런 거. 무슨 뇌물 플러스해서 헌납을 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5억짜리 집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뭐 3억 5천만 원 받았다고 해. 영수증 아니면 3억 5천만 원 줘. 아니 1억 5천 원 그냥 내가 깎아준 거야. 그럼 그게 그냥 깎아준 겁니까? 그 일종의 뇌물이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판 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어요. 이제 문다의 별장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별장이 첫째, 별장을 판 사람이 문재인의 멘토였다는 거. 그게 딸한테 파는 거. 그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3억 7천만 원이 주고 별장을 살 정도가 불쌍한 자식이냐, 아픈 손가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한테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받았는데, 그러면 불쌍하니까 생활비를 계속 줬다는 거 아니에요? 타이스타대에서 특혜 채용하기 전까지. 그런데 무슨 별장을 사? 그러면 이게 어디서 흘러간 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다혜 돈이 아니라 김정숙의 돈일 수 있다. 김정숙의 재테크일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학력이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거는 문다혜가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부산외고 일본어과에 들어갔다가 중퇴했다 이런 소문도 났고요. 근데 그 당시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부정도 안 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런 산케이 신문의 보도,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한 국내에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또 방송도 많이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방송했고, 그런 고쿠시칸 대학 유학한 거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쿠시칸 대학이 근데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극우 주로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을미사변 일으킨 일본의 극우 집단이죠. 게니오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가 있죠. 교가가 한국을 강조하는 교가예요. 뿌기는 우길기를 내세워요. 이런 어마어마한 극우대학인데, 일본에서도 고쿠시칸 대학 하면은 극우 중에 극우라고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데예요. 거기를 문다혜가 다녔다고 일본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맞장구를 안 쳤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문재인은 반일 몰이 죽창가를 난리치면서 어떻게 자기 딸이 일본의 와세다라든가 무슨 게이오라든가 이런데 일반 대학도 아니고 고쿠시칸 대학을 가는데 이걸 반일 기조를 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다. 비밀이 많고 이래서 아픈 손가락이야 이런 얘기죠. 해외 이주 논란도 그렇고요. 태국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태국으로 이주를 하느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태국으로 이주했어도 대통령이 된다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납치라도 당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 딸이 납치당했으면 일국이 꿈쩍 못하는 인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국으로 이주 갔어도 대통령 된다면 들어와야 되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태국으로 나갔어요. 2018년 7월경에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도 또 뭐 문다의 남편이 빌라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 명의를 돌린 뒤에 집을 팔고 해외로 이주 가고 이게 또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불법 탈법 아니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숙에 대해서는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돈 거래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전 거래 수상한 금전 거래죠. 이게 다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돈 재산과 관련해서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조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다혜가 불법 이거 떠나서 정의당에 8년에 입당해서 2024년까지 있고 녹색정의당도 또 당명 한번 변경했다가 이제 정의당이 이제 지금 또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정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물론 정치에 뭐 같아야 되는 건 없지만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여러 가지가 이해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 문다혜가 엊그저께 SNS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썼잖아요.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이제 자기가 돌을 맞는데 뭐 유리창 깨지는 사진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한 구절을 넷플릭스 드라마 이거 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런 문장을 인용해서 개구리가 되어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이건 이제 뭐 윤석열이라든가 뭐 이 집권 여당이라든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친명과 개딸들이죠. 친명 개딸들이 문파들을 막 전쟁 벌였잖아요. 음해하고 서로. 그런 차원에서 돌을 던졌겠는가 이런 해석도 하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족의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비밀. 아까 얘기했죠. 자, 당적이 일단 이상하죠. 아버지는 민주당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 했고 그런 사람인데 정의당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반일을 축창가를 남발하는데 아주 극우 대학을 갔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돈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딸이 불쌍해서 돈을 줬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가족관계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재명, 친명, 개딸 이런 것도 암시하는 쪽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제일 큰 적은 가족에 있잖아요. 왜 형제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식지간에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왜 결혼 관계에서 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막 그렇게 음해하고 못 사게 굴고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재산 문제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그 돌은 가족 중에 누가 던지지 않았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수사로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위장 이혼, 그다음 김정숙과의 관계, 돈 관계, 그다음에 이 돌을 누가 던졌느냐. 어마어마한 게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사랑과 전쟁 무슨 뭐 그런 류의 그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것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베일에 쌓여 있다. 참 머리 아프다 진짜. 그러면 문재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게 다 드러난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추석 지나자마자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노무현 친구이자 형님인 노무현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또 특유의 또 쩝쩝거리면서 벽창호식으로 가는가. 추석 이후에 어떻게 그의 표정이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드라마가 또 써질 것 같은데요. 스릴러냐 호러 드라마냐 스릴러냐 로맨틱은 일단 아니죠. 스릴러냐 호러냐 이건데 아유 그만할래요.